네,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이 안전까지도 위협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다. 어디 뭐 사건이 한두 개여야 말이죠. 어느 사건이 먼저 터질지, 어느 사건 때문에 먼저 감옥 가게 될지도 아마 이재명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뭘까요? 는 상대편을 물고 뜯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양비론. 나만 더럽냐? 너는 안 더럽냐? 한번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어 보자. 이 전략. 그야말로 물귀신 전략, 진흙탕 전략. 이것밖에는 지금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렇게 한참 몰리고 있는데 정말 불행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이태원 참사를 듣고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슬프다. 그랬을까요? 아, 슬프다. 함께 애도해야지. 그랬을까요? 이건 뭐지? 야, 이건 나한테도 다시 살아날 구멍이 생기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재명이 머릿속은 들여다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재명이라는 자의 정치 행태, 사고 행태, 그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십시오.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추모, 애도, 초당적 협력 이쪽으로 첫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곧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해서 이틀 만에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세를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가 직접 최일선에 나서서 공격을 시작하면 누가 봐도 이게 그 많이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속내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야, 저거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이 참사를 또 악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네. 누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는 자기 대신에 박홍근희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박홍근희를. 박홍근희가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은 원내대표예요. 이재명이 눈짓 하나 턱짓 하나로 알아서 움직이는 이재명의 쫄개입니다. 짐짓 이재명이는 한 발 뒤로 좀 물러나 있고 박홍근희를 내세워서 연일 이태원 참사를 소재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자, 보십시오. 박홍근희의 공격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직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매일같이 조문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각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추모 집회나 추모 예배, 추모 법회에 참석했어요.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안전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홍근이라는 자 말하는 본새 한번 보십시오. 사과다운 사과를 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지금 절신이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면서 무한 책임지는 자세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거적대기라도 피고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인가? 연일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국가 애도 기간 중 매일 조문을 하고 조문 기간이 끝났음에도 종교계 원로들과 또 이 종교단체에서의 이 추모 예배, 추모 법회에 참석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러면서 원인 규명 책임자 규명 작업에 직접 나서고 다시는 똑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석고대죄하고 무한 책임지라는 주장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그냥 합니다. 박홍건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이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우리 보스 이재명 대표가 힘들어 하니까 싸우라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그냥 물어 뜯으면 돼. 박홍근의 지금 태도야말로 그런 것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냥개죠. 그러면서 이자가 계속 입을 나불거리는데 사과는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고 공감이 가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였지. 딴 나라 사는가 박홍근. 그러면서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가. 지금 참사 이후 대통령은 매일같이 온몸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식회의에서 사과를 하고 법회에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박홍근이라는 자는 여전히 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냐고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세월호 가지고 계속해서 사과하라. 최순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뒤집어 씌우면서 끊임없이 사과하라. 결국 이 좌파들과 좌파 언론의 거짓 선동 때문에 끌려 나와서 사과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사과 후에 진정성이 없다 다시 하라. 며칠 만에 다시 끌려 나와서 또 두 번째 사과. 진정성이 없다 다시 하라. 세 번, 네 번 끌려 나와서 사과만 하고 결국은 끌려 내려와서 감옥 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들이. 그러면서 이 박홍근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비서 실장 이하 수석들이 매일같이 조문하지 않는 말이야. 매일같이 조문하고 국가애도기간 끝난 후에도 종교단체 집회, 추모 집회, 추모 법회에 나가서 추도하고 애도하고 사과하고 하지 않았냐 말이야. 매일같이. 이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100번 해도 부족하니까 더 하라고 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희생자와 유가족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여론조사로 물어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계속해야 되냐?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냐? 그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트집 잡고 바짓가랑이 붙잡는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169석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의 언행이에요. 지난 일주일 열흘간에. 이걸 그냥 놔둬야 됩니까?
내가 이 박홍근이 이재명이 얘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역겨워서 준비한 자료를 제가 자꾸 넘기게 됩니다. 야, 이런 것도 전해야 되나?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자가 박홍근이라는 자가 결국은 이재명의 사냥개니까 이재명의 이 구상대로 조금씩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그러냐? 세 가지 요구를 쓱 이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격식을 갖춰 국민께 사과하라. 이건 눈에도 이거 귀에도 대통령이 연일 추모하고 애도하고 사과하는 거가 보이기는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사과하라고 얘기하면 사과 계속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야단을 맞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살짝 바꿨냐.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국민께 사과하라 그랬어요. 어떤 격식? 그래요. 좌파들이 그 원하는 그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가짜뉴스 공격받을 때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문 읽었던 그 장면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격식을 갖춰 국민께 사과하라고 이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앞에, 전 세계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주얼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리를 경질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딱 이렇게 요구를 좁혀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론 주장과 동시에 이자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이자들이 검소한박으로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수본이 55개 기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정도로 경찰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경찰의 셀프 수사 못 믿겠다고 하면서 수사를 지켜보지도 않고 한편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자기들이 판을 주도하겠다. 또 한편으로 경찰 못 믿겠다. 특검을 가자. 특검 가면 자기들이 또 추천하는 검사가 박영수가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듯이 그렇게 특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말이에요.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이거는 무슨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지그들끼리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는 했던 적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가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만 데리고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어요. 또 조사를 하면 참고인으로 누굴 부른다, 증인으로 누굴 부른다, 이거 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들이 국민의힘 아예 배제시키고 정의당만 데리고 지것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방적인 국정조사 뭐 하라고 하세요. 조사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되지만 국정조사는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안 됩니다. 지구들끼리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이 자들이 결국 한덕수 총리 부르고 이상민 장관 부르고 윤희건 경찰청장 부르고 김대기 비서실장 불러서 추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출석하지 마세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관행적으로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우리들 오라 마라. 나 시간 없다. 사태 진상규명에도 시간이 바쁘다. 일방적으로 부르는 국정조사 나 갈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실과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 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좌파들의 국정조사에는 불응하라. 차라리 처벌받아라. 국정조사 출석 거부해서 처벌받아라. 차라리. 제가 이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부르지 못하는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그들끼리 백날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판을 벌리는 것이고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조사니까 지그들은 그냥 열어도 돼요. 이자들한테 진상규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진상규명하고 진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들은 국면을 전환하고 이재명이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자들이니까 설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지그들끼리 짬짬이해서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누구누구 증인 나와라 신청 참고인 나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의 관행을 생각하면서 야당들의 일방적인 국정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뭐 개인적으로 출장을 핑계로 대든 당당하게 그러한 이유로 나는 국정조사 출석 못하겠다고 하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스타일대로 선택하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특검인데요. 특검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껏 특검에서 제대로 됐던 특검은 없었어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는 검찰이 수사 착수는 못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때 보완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직금 수사가 다 끝나고 이게 미진할 때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미진할 때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검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 다음에 검찰의 보완 수사 이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돼 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거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런데 정치 공세 차원에서 특검법을 좌파들이 머릿수가 있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단호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 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지가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당장 시급한 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시급한 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랬어요.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게 어제 나온 말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걸 이재명이 알아요. 이재명이 알아요. 그런데도 시급한 건 국정조사를 하는 거래.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실체규명에 한계가 있지만 당장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이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국정조사 해봤자 진실규명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특검을 갈 수밖에 없으니 특검부터 논의하자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먼저 수사를 해보고 이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으로 가고 수사가 미진할 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자들은 수사는 딱 제껴놓고 국정조사부터 하자. 그런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 미진하니까 어차피 특검 가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특검하자. 이런 황당한 주장을 어제 이재명이가 했습니다. 결국 박홍근이라는 사냥개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지난 열흘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몰아간 이 몰이의 포인트는 뭐냐? 대통령 적시가층 공개 사과하라. 박근혜 대통령 사과 때처럼 만들겠다는 것. 두 번째, 한덕수 총리 경질. 세 번째, 이상민 파면. 이겁니다. 그래놓고 국정감사와 특검이라고 하는 양도 맞자, 쌍도 맞자, 쌍칼을 휘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터무니없고 도대체 조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어제 실토한 겁니다. 국정조사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어차피 특검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특검부터 시작해. 이런 잔대가리 수준의 이 전략, 이게 전략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수사의 칼날이 이 목적까지 다가온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되고 마침 터진 이태원 참사를 국정조사로 특검으로 대통령 사과로 총리 경질로 이상민 해임으로 어쨌든 전방위로 압박해 가보자. 이런 정도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거요, 대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북한이 전투기 500대 띄웠다고 해서 그 고철들이 진짜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됩니까? 띄우다가 떨어지긴 하지. 대처가 어렵지 않아요. 국정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출석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한다는 관행을 왜 깼냐. 우리 집권당,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라고 하는 관행을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정치공세하고 있는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국정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나 특검 공세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김용태의 그 황당한 발언들, 좌파보다 더 좌파 같은 이런 발언들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어요. 저쪽은 지것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재명이가 박홍근이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은 정진석이가 안 보이고 주호영이가 안 보이냐고요. 이것들이 뭐하러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뭐하러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한다는 짓이 김용태 같은 자 슬그머니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해서 총선 공천권이나 탐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로 돼서 뭉치면 이태원 참사 때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의 리더십으로 그 참혹한 위기를 이만큼이나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집권당이 집권당답게 일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직분에 맞게 좀 제대로 최소한의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좀 그러지 말고 좀 한동훈이처럼 할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좌파들의 공세는 지것들이 죽을 지경에 처한 상태에서의 단말맞적 비명이에요. 이게 뭐가 겁나다고, 이게 무슨 대단한 화력이라고, 이거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왜 모든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 두 어깨에다가 자꾸 떠넘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거면 집권당 대표, 집권당 원내대표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